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판문점의 만남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갈증을 해소해줄 특사한 분이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께서 외교 천재라면 나는 외교통이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로 특별 방문해 주신 송영길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채널A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외부자들 항상 보긴 했는데 이렇게 처음 나와서 직접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작진과의 사전 접촉 과정에서 외교 전문가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사실 외교 전문가 맞으시죠? 관심이 많죠.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4대 강국의 언어도 배우고 인맥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지금 정치한 지 20년이 돼갑니다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2004년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부회장을 하셨고요. 그다음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17대는 국회 한 프랑스 의원 친선협회 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특사의 임무를 부여받으셨죠. 이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타임지 모델로 만든 맞다. 독수리 오영재 중 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겁니까? 뇌피셜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속 아무튼 보수 쪽에서 공격하는 게 안보 불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지만 약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타임지 표지 모델로 우리 문재인 후보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지수, 우리 외신 대변인이고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그게 나가면서 대박을 쳤죠. 그 탑 니고시에이터라는 제목은 어떻게 발성을 하신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보님하고도 초기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오바마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전략적 인내는 건 실패했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국내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전통적 외교 관료들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판단해서 긍정적 인터뷰를 꼭 했습니다. 후보님이. 근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트럼프를 감동시켰고 이 정말 진짜 니고시에이터,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두 손 꼭 잡고 스마일.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날씨만큼이나 훈훈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 북한이 전면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북한이 SLBM을 오늘 새벽 3시 17분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축하한다는 감동했다, 축하했다 일색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트럼프 트위터를 확인해 봅니다. 트럼프 바로 그거 하나를 좋더라, 진짜. 뭐라고 바로 그 다음날 했냐면 The Korean War to End. 한국전쟁이 끝났다. 수년 동안 격렬한 미사일 실험과 이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사적인 양국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Good thing are happening.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하나는 붙였습니다. But only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대표님 판단에 의하면 좌파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근데 아베마저도 지지를 해서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 감동의 시나리오를 더구나 그게 휴전협정이 체결된 그 판문점에서 제가 통한의 역사가 연결된 장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발언한 것을 우리 국민이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말을 하네. 아, 통역이 필요 없네. 아, 같은 민족이네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장면 새삼 보면서 느끼게. 영화 그 JSA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송강호가 이렇게 딱 있다가 그 이병헌한테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네. 거긴 정말 그림자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곳이었는데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딱 오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나는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님 그 10초 동안 넘어가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뭐 잠입 탈출이죠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뭐다 뭐 그럴까 봐 좀. 그런 성명이 안 나왔는데 아니 그건 안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약간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자들 둘이서 손잡고 그렇게 오래 다니는 거는 참 오랜만에 형제끼리도 안 그러죠. 참 그거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사귀지 않는 한. 네네. 보는 게 좀 아주 부담스럽더라고.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았어요? 이거 멀리서 냉면 가져왔더라다 이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파격이 화법인데 내가 이제 네, 말을 그게 좀 참 들어봤는데 친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말을 잘하는 달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비문이 좀 많고 그러더라 더듬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신에 이제 파격적인 게 연평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탈북자라는 얘기도 막 하고 또 나가서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니까 길 있잖아요. 아 올라오시면 우리가 지금 길이 좀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고생하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옛날이랑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 작가님 어떤 게? 저는 그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남겼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은 그 글을 써본 사람의 글씨체하고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의 글씨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성적인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돌파력이라든가 또는 행동력이 상당히 있는 인물일 수 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 글씨체가 이제 예. 북한에서는 백두서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른바 김씨 왕조만 쓰는 글씨체예요. 이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전문가 그분 소리 했더라고요. 과거에보다 이 가로축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로축을 길게 쓴 사람이 인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인내심도 생겼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장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당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설주 여사가 올 거라고 미리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설주 여사가 2006년도인가 우리 인천에 응원단. 왔거든요. 왔었죠. 근데 이번에 일종의 정상 국가로 양 정상의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만찬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 껴안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새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 만나서 정말 구분하기도 어렵고 남측 인사인지 북측 인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통역이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70년이 걸렸구나라는 그런 감회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뭐랄까 그냥 가정집 방문했을 때 늘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문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 저 아내가 이거 다 참견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평화일이 있는데 여사께서 작은 세계 일까지 많은 가슴을 설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그림, 생존 배치까지 이렇게 참견을 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그럼요. 것도 좋아요, 네, 진짜. 남편이. 그것도 참 정겨웠고. 그런가 하면 너무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벤치에 앉아서 밀담을 나눌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전 세계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벤치에 앉아서 밀담을 나눌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전 세계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저걸 이제 스태프들이 연출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했을 수 있어요. 그 두 측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서 얘기는 아마도 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날 믿어달라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없으니까 만약에 통역이 있었다면 단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정상이라는 불가능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이게 뭐 말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두르는 이제 외교적인 화법을 사용하다가 두 분이 계셨을 때는 그걸 상당히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화법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에 가서 어떻게 전하면 되겠느냐라든지 이걸 좀 솔직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평양 가셨을 때 갑자기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차에 동승해가지고 두 분이서 얘기하면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동선을 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인데 우연히 그냥 다리로 한번 걸어가 보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짰던 이유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깥에서 오디오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만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궁금해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다라는 완전한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참 좋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면은 정말로 둘만 할 수 있는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한 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는 데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들이 다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걸 통해 열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30분 동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서 한 얘기는 물론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적인 얘기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와이프가 구박을 해요. 큰형님이 좀 도와달라.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도움에 대한 일종의 구두 약속을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자, 나이는 어리지만 카리스마도 일부 느껴지면서 유들유들하다라는 이미지까지 보인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지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로켓맨이라 할 정도로 정말 ICBM도 쏘고 이랬던 게 어떤 자신의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단계적으로 이걸 구사했다고 봅니다. 사실 핵무기와 ICBM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수순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이 세계에 노출되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꿈꿨던 것은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뭐 유머를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저 자연스러운 제스처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끌고 간 거라든지 굉장히 융통성이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좀 열렸구나, 사고가 이걸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도 헷갈려요. 아니 형을 암살하고 고모부를 처참하게 죽인 걔가 쟤 맞아? 이게 지금 사실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양면수 속에서 북한이란 국가를 정상 국가화시키기 위해서 또 북한을 장악해서 권력 체제를 확실히 장악한 건 그건 대단한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이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김정일도 그렇고. 근데 김정은은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체제를 좀 비교해서 보는 아마 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에서 뭐가 되냐면 자기 객관화가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신년사 같은 거 할 때 경제를 추진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다. 사과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그 주택 사고에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거기 주민들 모아놓고 정말 정부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고요. 요번에도 보게 되면 뭐 리설주도 일반 국가의 뭐 퍼스트 레이디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번에도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딱 보면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사회에서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몇 번의 그 끔찍한 근데 고모부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피부치까지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잔혹한 권력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핵을 개발했고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거든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 쉽게 말하면 개방 개혁의 주도자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다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칸의 그 유명한 학살자들도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한 일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특히 폐륜 내 극치를 달리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 와가지고 매우 한국에 말하자면은 이 마치 유권자들을 한테 표를 얻으려는 선거꾼처럼 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이뻐가지고 그렇게 등 두드리면서 얘기했겠어요. 학살자인 거 다 알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우리도 철저하고 냉철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회담이 성사됐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나 형 이복형 김정남 죽인 거를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잔혹하고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조선 왕조 25년을 보면 형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런 수많은 권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위적인 체제 속에서의 이 궁정, 이 투쟁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러나 어찌되건 이제 그게 어쨌든 자기 시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개방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불안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체제를 만들고 핵 개발에 집중해서 이제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본인이 세계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니까 저는 느끼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런 측면도 네, 시선을 끄는 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완벽하게 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자신감에서 기반한 발언도 많았지만 이 군 간부들을 거기서 대통령한테 처음 인사시킬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합참의장과 달리 거수경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노 대통령하고 회담에서 후일담 중에 군부는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한다. 본인이 예를 들면 서해안 뭐 평화구역이나 뭐 비무장지대 쪽에다가 뭐 그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김정은은 그런 점도 의식하면서 군부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뭔가 여기서 해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0년, 2007년과는 다른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차별점 뭐라고 보십니까? 대충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비핵화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게 역대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거죠. 6.15 14선언에 비핵화가 빠졌다고 항상 야당이나 보수적 언론이 공격을 했는데 그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기 1년도 안 돼서 됐기 때문에 정례화하게 됐고 가을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거든요. 이거는 어찌됐건 미국이 같이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핵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하는 협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거. 또 여섯 번째 차이를 든다면 동부인에서 이설주 같이 여사와 우리 김정일 여사가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함으로써 뭔가 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컨셉으로 의장대 서열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북한 지도자가 탈북하긴 처음이죠. 그건 아니구나. 탈북 맞아요.